홍성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장면은 명문 대학 이름도 공개되지 않은 IQ 숫자도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국악을 처음 시작한 뒤 가야금을 배운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국대회 3위에 올랐고 이듬해에는 상주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기록입니다. 악기를 잡은 지 몇 달 되지 않은 학생이 전국 무대에서 입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홍성윤의 학습 속도와 음악적 기억력, 집중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11일 충청뉴스가 소개한 그의 성장 기록에서도 이 두 성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지역에서는 홍성윤을 대전이 키운 국악 인재로 평가했고 짧은 수련 기간과 연속 입상을 가장 상징적인 이력으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홍성윤의 지적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확인되지 않은 IQ보다 실제 학습 결과를 먼저 봐야 합니다. 홍성윤은 2002년 3월 26일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전 동구의 천동초등학교와 은호송중학교를 거치며 성장했고 처음부터 국악 영재 교육을 받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중학교 시절 영화 서편제를 본 일이었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통해 판소리와 전통음악의 힘에 빠진 홍성윤은 가야금 병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 병창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으로 현을 뜯고 흔들어 음색을 만들면서 동시에 노래의 음정, 호흡, 장단, 감정까지 통제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연주자와 가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고난도 분야입니다. 그런데 홍성윤은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전국대회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록이 놀라운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곡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대회 무대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의 위치와 힘 조절,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 장단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 노래와 연주의 균형까지 동시에 익혀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실수를 즉시 수정하며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없었다면 나오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듬해 상주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사실은 첫 입상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홍성윤의 학력도 이런 성장 과정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그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해 3년 동안 가야금 병창을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전통예술 분야의 전문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로 일반 교과와 함께 전공실기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홍성윤은 이곳에서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 무대에 설 수 있는 연주자와 소리꾼의 기본기를 쌓았습니다. 이후 서울예술대학교에서 한국음악을 전공하며 전문학사 과정을 마쳤고 공연 창작 분야까지 학업을 이어가 학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교 이름만이 아닙니다. 홍성윤이 선택한 교육과정은 암기만 잘해서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기 연습, 개인 레슨, 합주 공연 준비 이론 수업을 함께 소화해야 했습니다. 특히 국악은 같은 곡이라도 장단의 흐름과 식임사의 호흡 소리의 깊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정확한 음정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감정을 넣어야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익힌 뒤 다시 자신의 색으로 바꾸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홍성윤의 진짜 영리함은 지식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배운 것을 무대 위 결과로 바꾸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그의 수상 경력을 보면 이 능력이 한 번의 반짝 성과가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인터뷰와 보도에 따르면 홍성윤은 2016년 상주국악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2017년 설잠추파문화예술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제19회 상주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으며 국악계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창작음악팀 윤슬혜를 결성한 뒤에는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곡 춘월로 제3회 우리말 창작가요제 대상까지 차지했습니다. 전통을 정확히 익히는 능력뿐 아니라 익숙한 형식을 새로운 음악으로 재구성하는 창의성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홍성윤은 안숙선 판소리 보존회 전수자이자 정해진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전수자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전수 과정은 짧은 방송 출연을 위해 준비하는 훈련과 다릅니다.
오랜 시간 스승의 소리와 연주를 관찰하고 미세한 차이를 반복해서 따라하며 전통의 기준을 몸에 새겨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높은 집중력과 인내심, 청각적 기억력을 요구합니다. 홍성윤이 작은 체구에도 감성 거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는 목소리의 크기만이 아니라 한 곡의 배경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무대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을 마친 뒤에는 국립창극단에서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국립창극단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창극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단체입니다. 이곳에서는 혼자 잘 부르는 능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 배우의 움직임과 대사를 듣고 장면의 흐름을 이해하며 자신의 소리와 연기를 전체 작품에 맞춰야 합니다. 홍성윤은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실제 공연 현장에 적용하면서 연기와 음악, 협업 능력을 함께 키웠습니다. 이후 학교 선배인 가수 최재명의 권유를 받아 미스트로스 D4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미스트로스 4 첫 무대에서 홍성윤은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며 만개화를 불렀습니다. 익숙한 트로트 창법만으로 승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하는 가야금 병창을 앞세워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오라트였습니다. 장윤정을 비롯한 마스터들은 음색, 음정 리듬 감정 전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가야금 연주에 집중하면 노래가 흔들릴 수 있고 노래에 몰입하면 손의 장단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홍성윤은 두 역할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오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다중 처리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영리함은 곡을 준비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홍성윤은 희망가를 부르기 전 노래가 만들어진 시대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영화를 밤새 찾아봤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노래, 가사와 선율만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먼저 이해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준비 방식은 시험 문제에 정답을 외우는 것과 다릅니다. 배경을 조사하고 감정을 상상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만든 뒤 무대 언어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심사위원 이경규가 노래의 울림을 언급한 것도 이런 준비가 실제 무대에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스트로 에이스로 경연이 계속되면서 홍성윤은 국악 창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트로트에 필요한 발음과 호흡, 대중적인 감정 표현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국악의 깊은 소리를 유지하면서도 곡에 따라 힘을 빼고 밝은 표정과 무대 동작을 더했습니다. 전공자는 자신의 익숙한 방식에 갇히기 쉽지만 홍성윤은 장점을 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장르의 규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적 적응력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배운 것을 상황에 맞게 바꾸는 사람이 실전에서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6년 2월 26일 방송된 준결승에서도 홍성윤의 저력이 확인됐습니다. 마스터 점수에서는 6위였지만 온라인 투표와 국민대표단 점수,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합산한 결과 236점으로 최종 3위까지 올라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 실시간 문자 투표는 총 102만 9169표였고 이 가운데 유효표는 85만 8328표였습니다. 전문가 평가뿐 아니라 대중의 선택에서도 강한 지지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는 많았지만 홍성윤은 자신의 이야기와 전공을 무대마다 분명하게 연결해 시청자가 기억할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결승전은 2026년 3월 5일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홍성윤은 이선희의 인연을 선곡했습니다. 마스터 최고점 100점, 최저점 90점을 받았고 마스터 총점은 72561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응원 투표 380점과 실시간 문자 투표 6기 22.02점을 더해 최종 3위인 미를 차지했습니다. 결승 실시간 문자 투표는 총 101만 784표였고 유효표는 91만 603표로 집계됐습니다. 중간 순위에서 홍성윤은 4위였지만 문자 투표가 더해진 뒤 길려원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첫 텔레비전 경연 도전에서 전국 시청자의 선택을 받아 최종 3위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성윤의 IQ는 몇 점일까요? 현재까지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에서
홍성윤의 IQ 수치나 학교 성적표, 대학 입시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만들어 천재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공개된 이력만으로도 그의 능력을 판단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가야금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전국대회 3위 이듬해 전국대회 1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3년간 전공 수련,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 전공 국립창극단 인턴, 여러 국악대회 대상, 그리고 미스트로스4 최종 3위까지 이어진 과정은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홍성윤의 강점은 최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학습 속도입니다. 둘째는 악기와 노래를 동시에 처리하는 집중력입니다. 셋째는 고개 시대와 이야기를 조사해 감정으로 바꾸는 해석력입니다. 넷째는 국악에서 트로트로 이동하면서도 자신의 색을 지키는 적응력입니다. 다섯째는 오랜 실기 훈련을 견디는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이 5가지는 시험 점수 하나보다 무대 예술가의 지적 능력을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학력 공개가 충격적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홍성윤이 단순히 유명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뒤늦게 국악을 시작한 학생이 불과 몇 달 만에 전국대회에 입상했고, 전문 고등학교와 예술대학, 국립공연단체를 거치며 실력을 축적한 뒤 전혀 다른 경쟁 방식의 트로트 오디션에서 최종 3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홍성윤의 이력은 타고난 감각과 체계적인 교육 끈질긴 반복 훈련이 만나면 얼마나 빠른 성장이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홍성윤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단순한 공부, 천재가 아니라 학습형 음악 천재에 가깝습니다. 공개된 IQ는 없지만 짧은 시간 안에 기술을 익히고 배운 내용을 분석하며 새로운 장르에 적용하고 전국 생방송 무대에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은 소문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이미 그의 경력 안에 있습니다. 가야금 3개월 만에 전국대회 3위에서 미스트로스4 최종 3위까지 홍성윤의 진짜 경쟁력은 빠르게 배우고 끝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